안녕하세요. 리얼 매거진의 이재림 에디터입니다. 오늘 차는 페라리의 812 슈퍼패스트입니다. 페라리가 이제 F12 베를리네타 이후에 내놓은 후속 모델이자 페라리의 기암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페라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라인업 중에 최고 성능을 내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태는 F12와 비슷한, 그러니까 앞 엔진 뒷바퀴 굴림의 구조를 가진 슈퍼카고요. 보통 페라리는 리어 엔진 구조를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데, 얘도 그렇고 얼마 전에 출시한 포르토피노 그리고 또 GT4 루소, 이 라인업들은 앞 엔진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노즈가 굉장히 깁니다. 옆에서 보면은 차가 확실히 앞이 쭉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뒤가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패스트백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차를 보시면 이제 입체적인 모습이 굉장히 강해서 앞뒤 양옆 어디에서 보더라도 차가 입체미가 대단합니다. 거의 뭐 모터사이클 이상으로 입체미가 대단한데요. 보닛에 파놓은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에어덕트, 그리고 또 양옆에 파놓은 이런 차체에 새겨놓은 라인들은 모두 공력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파놓은, 단지 디자인 보기 좋으라고 파놓은 게 아니고요. 하나도 그 허투루 해놓은 게 없을 정도로 812 슈퍼패스트는 한마디로 공력 성능의 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페라리가 갖고 있는 라인업 중에서 488 GTB라든지 아니면 포르토피노라든지 GT4 루소 모델들보다도 더욱더 공력 성능을 가다듬어서, 보시면은 이제 페라리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디자인 요소들이 꽤 많이 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양옆에 뚫려 있는 에어 덕트 뿐만이 아니라 이 트렁크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도 패여 있거든요. 근데 이 공간 역시나 그 엔지니어에게 물어봤더니 공력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파놓은 공간이라고 합니다. 뒤로 떨어지는 공기 와류를 막아주는 공간이라고 하네요. 뒤에서 보시면은 F12의 모습이 이어지는데, 확실히 812 슈퍼패스트는 정말 넓습니다. 폭이 넓고요. 그리고 낮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스포츠카 슈퍼카의 형태를 고스란히 갖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면 머플러는 쿼드 머플러로 이제 양옆에 두 발씩 저렇게 뚫려 있는데요. 페라리 V12 사운드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원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휠은 굉장히 멋지고요. 역시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카본 옵션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브레이크도 세라믹 브레이크고 스키드 플레이트 전면에, 그리고 심지어 이 범퍼에 보시면은 이 부분도 다 카본이고요. 재밌는 게 이 앞쪽 카메라마저도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무슨 모든 공기를 다 빨아 먹겠다는 것처럼 그렇게 좀 매서운 인상을 갖고 있죠. 볼륨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앉았을 적에는 이 양옆에 팬더가 불룩 솟아 있어서 어떤 스포츠 주행을 할 적에, 레이싱을 할 적에 거리 가늠이라든지 아니면 내 차의 상태 파악을 굉장히 잘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시야도 좋고요. 전면, 측면, 그리고 후면 시야도 이 패스트백 형태의 뒤 리어 글라스가 굉장히 시야가 좋네요. 그리고 이 머플러 사이에 있는 리어 디퓨저 역시 공력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기가 조금이라도 잘 빠져나가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네, 812 슈퍼패스트 인테리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 역시 페라리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보시면은 특히나 이 스티어링 휠은 일전에 이제 488 GTB에서 봤던 스티어링 휠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보시면은 마네티노 스위치도 여기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그리고 댐퍼 조절 버튼, 그리고 이쪽은 A1, A2라고 해서 이런 버튼도 있고요. 또 방향 지시등은 역시나 여기 있고, 그리고 클렉션은 가운데로 이동했습니다. 전에는 이제 이쪽에 붙어 있었거든요. 2시 방향, 10시 방향. 그리고 역시나 카본 패들 시프트 패드에 달려있고, 인테리어에도 카본을 굉장히 많이 써서 이런 센터페시아들, 그리고 도어 트림에도 카본이 다수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페라리는 F1 기어라고 해서 패들 시프트를 당기면은 이제 1단이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내리면은 이제 다운 시프트가 되는 건데, 그리고 후진 기어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오토는 이제 오토가 되겠고, PS 버튼도 가지고 있고요. 비상등 버튼, 그리고 창문 버튼 여기 있고, 센터는 아예 그냥 다 카본입니다. 풀 카본으로 되어 있고, 여기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어보면 어떤 세레머니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가운데 이제 엔진 회전계를 빼고는 전부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바뀌어서
위쪽에 있는 다이얼을 조작을 하는데 키를 눌러보면 여기 아주 크게 속도가 뜨고요. 지금 이쪽엔 그리고 조수석에 앉은 사람도 차의 운전 재미를 좀 더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G포스하고 속도 그리고 기어, 단수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리고 터치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운전자가 조작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조작을 하는 거죠. 음악을 튼다든지. 그리고 글러브 박스는 이렇게 열고요. 공간이 꽤 괜찮고요. 그리고 짐 공간이 꽤 있어요. 이렇게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별도의 스트랩이 있어서 여기에 맞는 812 슈퍼패스트용의 도어는 단출합니다. 그래서 사이드미러 조절 다이얼이 있고 트렁크 버튼이 여기 있고요. 뒤에 별도의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 해치에 달려있진 않아요. 그리고 도어 손잡이는 이런 형태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 있는 오디오는 JBL의 프로페셔널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을 열면 트렁크 공간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만약에 트랙을 간다 그러면 레이싱 수트와 글러브 그리고 헬멧 그리고 슈즈까지 다 넣을 수 있는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런 타이어 그 펑처 리페어 키트와 칩이 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해치는 자동은 아닙니다. 수동이에요. 자, 네, 지금 이제 시승을 해보겠는데 또 마침 소나기가 내려서 좀 제대로 못 달릴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시동을 걸면 네, 우렁차게 엔진은 깨어나고요. 이 버튼은 이제 와이퍼 조절 버튼인데 와이퍼가 이제 A1, A2로 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숫자로 되는 것 같고요. 워셔액은 밑에서 가고요. 지금 이제 정차 상태에서는 에어컨을 끈 상태인데 이제 엔진은 앞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뒤에서 이 12기통 6.5리터 엔진이 그릉그릉 되는 게 계속 느껴지고 페라리만의 달리기 전부터 느껴지는 그런 긴장감이랄까요? 그런 게 좀 느껴지고요. 지금 마네티노는 레이스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외수로 해볼게요. 그래도 좀 젖을 것 같아서 에어컨은 일단 켜고 달리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지금 뭐 바깥이 37도라서요. 그리고 이 계기판은 아까 인테리어 설명에서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가운데 엔진 회전계만 아날로그고요. 지금 이제 왼쪽에서는 차의 센서 그리고 뭐 기름 바깥 컨디션에 대한 그 트립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는 이제 속도만 간략하게 보여주고요. 여기 이제 크루즈 컨트롤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 키면은 여기서 되고 끌 수도 있고요. 기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플러스를 같이 당기면 중립이고 오른쪽 1단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외 상태여서 ESP 개입이라든지 어쩌면 아마 출력 제한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최적화된 그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최적화된 그립을 끌어내려고 아마 전자장비가 최대한 개입하는 그런 모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례대로 스포츠 레이스 그리고 시티 오프, ESC 오프로 갈수록 이제 개입도 늦어지고 개입하는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개입하는 정도도 줄어들 거라 예상이 되고요. 812 슈퍼패스트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800마력, 앞에 8은 800마력이고요. 그리고 12는 12기통 V12를 이름에 드러낸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F12 베를리네타의 후속작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두바이에서 만났던 현재 F12 베를리네타의 오너면서 페라리 레이스에 나가고 있는 마틴 베리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와 잠깐 시승을 같이 했었는데 한마디로 F12 베를리네타보다 812 슈퍼패스트는 훨씬 안정적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초고속의 영역에 들어갔을 적에 그게 훨씬 갭이 커지는데 그 친구 말을 따자면 F12 베를리네타 같은 경우는 초고속 영역, 그러니까 레이스 할 적에 뭐 300km 언저리, 그러니까 뭐 250 이상에서 보여주는 느낌에서
어떤 그런 스릴도 스릴이지만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을 내비쳤었대요. 근데 이 슈퍼패스트 같은 경우는 812는 그 초고속 영역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몇 단계 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단계 위라고 말할 만큼 안정적이고요. 또 차가 그래서 어떤 운전자에게 더욱더 레이스를 할 수 있게끔 자신감이 들게끔 해주는 차라고 했습니다. 이제 비는 그친 것 같으니까 바로 그냥 스포츠로 둬볼게요. 스포츠로 둬도 여기 뭐 변화는 요게 지금 뜨고요. 외수로 하면은 웻, 스포츠, 레이스면 노랗게, 시티 오프면은, 그리고 ESC 오프는 하고 있으면 하면서 꺼집니다. 하지만 일단 스포츠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런 정보가 보여지는데 ESC 온이 되면서 디퍼렌셜까지도 다 세밀하게 조작할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스포츠 모드임에도 이런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차는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딱딱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세팅의 스포츠카, 슈퍼카인 만큼 그런 세팅은 뭐 충분히 감내할,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이 시인성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랩타임까지 나오고요. 지금 탑스피드까지, 이건 이제 역시나 레이스에서 할 텐데 지금 이제 시간이 가고 있고요. 이것도 참 쉽죠. 지금 뭐 탑스피드까지 백으로 하면 돌아갈 테고, 여기서 이제 작은 트립 컴퓨터가 나와서 이제 크루즈 컨트롤부터 트립, 그리고 VDA는 눌러보면 차의 세팅이 뭐가 있는지, F1 트랙, 그리고 E 디퍼렌셜, F1 DC, ESC, 4WS, SCM까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 조작하기도 참 편합니다. 약간 다이얼이 가벼운 느낌은 있는데 운전하면서도 조작하기 편하고요. 디밍이라든지 스피드 리밋까지. 여기서 VD로 해볼게요. 지금 이제 레이스로 바꾸면 바로 한 단계씩 다 올라가죠. 그러면서 더 민감해진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웜업, 고 오버라고 해서 엔진과 바퀴 상태, 브레이크 온도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고 양호한 상태라고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페라리 812 슈퍼패스트의 엔진을 내놓으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V12 엔진을 거의 다 새로 설계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뭐 70-80% 이상 부품을 완전히 새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런 느낌은 정말 뭐, 그러니까 만약에 레이스를 한다 그러면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은 달려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F1 변속기는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 엔진도 엔진이지만 변속기에서 느끼는 거가 너무 커서 그 변속기가 너무나 잘 매칭을 해줘서 엔진의 느낌이, 그러니까 엔진의 힘을 제대로 잘 뽑아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레이스 모드에서는 지금 제가 이런 시프트 패드를 이용해서 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거의 뭐 9000rpm 전 8500까지는 시프트 업 안 하면서 버팁니다, 변속기가. 그래서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 812 슈퍼패스트를 또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페라리 엠블렘을 달고 있는 차긴 하지만 그 안에서 또 한 번 또 그레이드를 나눈다고 해야 될까요? 488 GTB가 물론 어떤 스포츠성에서는 탑인 차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얘는 좀 더 스포츠성은 스포츠성대로 챙겼음은 물론이고요.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뒷공간이라든지 트렁크라든지 아니면 이 시트 뒤에 있는 짐 공간이라든지 그런 걸 볼 때 범용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차는 제대로 된 GT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부분은 다른 거보다도 이런 버튼 조작감, 그리고 전에 우스갯소리로 이탈리아 차가 다 그렇지 하면서 어떤 기계적인 완성도를 놓고 볼 적에 약간 허술한 모습을 보여주는 때가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뭐 버튼이 갑자기 좀 조작감이 이상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디자인 인테리어 중에 뭐 하나가 좀 어설프게 돼 있다거나,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졌어요. 이 차는 이제 공중에도 참 멋지죠. 그러니까 일전에 들은 얘기 중에 포르쉐 타던 사람들이 많이 페라리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페라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요 몇 년 사이에 많이 올라갔기도 했지만 소비자들도 쉽게 다룰 수 있게끔 차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마네티노 스위치조차도 마감을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 표면하고 요 손가락 그 지문 닿는 부분에 브러쉬드 가공을 해놔서 손에 잘 잡힙니다. 전에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마네티노 스위치조차도 바꿨고요. 지금 다시 밟아보면 저도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순간 가속하면서 달리다 보면은 숨이 컥 해가지고서는 말을 하다가 끊어지고 하는데, 그만큼 순식간에 속도가 올라가는 바람에 이 몰입도가 갑자기 그 시야가 좁아지면서 그렇게 변하는 그런 부분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요 근래 만나봤던 차들 중에 페라리 말고는 뭐 페라리만의 어떤 고유 영역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레이스 모드에서조차도 지금 물론 뭐 정속주행하거나 어떤 급가속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보여지긴 하는데, 틈만 나면 업을 해서 7단을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연비주행을 조금이라도, 물론 뭐 연비 따지면서 타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파릴리 슈퍼패스트 최대 토크는 73.2kg 포스미터인데, 역시나 그 V12 자연흡기 엔진, 대배기량 자연흡기 엔진에서 내보이는 성능이 73.2kg 포스미터가 말이 73.2지, 그게 이제 토크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최대 토크에서 빵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거의 뭐 가속 페달을 밟는 내내 그 심으로 간다는 느낌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이 V12 엔진이 지금 아마 전 세계 엔진 오브 더 이어에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잘 만들고 정말 기술력의 정점에 있는 건지, 이렇게 울부짖는 걸 보면 얼마나 그 기술력이 총알하고 할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스포츠하는 기분이네요. 슈퍼스포츠 같은, 그냥 스포츠도 아니고 800마력이라는 힘을 이렇게 편하게, 레이스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스포트로 두면 더 차가 오히려 운전자를 배려해주는 게 느껴지고요. 레이스 모드에서는 조금 좀 내버려 두는데, 그럼에도 개입을 해서 어떻게든 그 네 바퀴에, 뒷바퀴에 구동력을 전하려고, 최대한 많이 손실 안 나고 전하려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은 참 뭐 기술력이 진짜 절정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 차는 봤을 적에 되게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운전을 하면 할수록 이런 성능을 내기 위해선 이런 사운드와 이런 생김새를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외관 설명해 드릴 적에도 이 차체 곳곳에 파놓은, 저기 앞에도 보이는 저 에어 덕트라든지 에어 인렛, 그리고 이런 후벼 파놓은 공간들이 전부 공력 성능 때문에 파놓은, 디자인보다는 기능을 위해서 파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탈수록 형태는 기능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최적화돼서 발현된 게 파릴리 슈퍼패스트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차가 많이 막히는 구간이라서 시승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파릴리 슈퍼패스트는 기존의 F12 베를리네타의 자리를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한 단계 개선, 발전이 아니라 몇 단계
페라리를 뛰어넘는 점프하다시피 한 모델인 것 같고요. 단지 성능만이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그리고 편의사양적으로도 지금 페라리에서 가장 최고 정점에 있는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을 그때 그 마틴 베리가 얘기했던 걸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친구는 페라리를 여러 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갖고 있었던 게 이제 458 스페치알레하고 F12 베를리네타를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페라리를 하나만 소유해야 한다 그러면 뭘 갖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모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F12 TDF를 얘기했다가 얘도 이제 812 슈퍼패스트가 812 뭐 스페셜 버전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은 다른 차를 정리하더라도 812 슈퍼패스트 스페셜 모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페라리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정점에 있고 가장 빠르고, 물론 가격도 가장 비싸고요. 페라리의 플래그십 슈퍼카 812 슈퍼패스트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